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 항소심이죠. 이게 그 서울고법 형사 6부 인데요. 새로운 사건 배당을 3월 13일까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신건 배당 중지를 법원이 결정했다. 예외가 없는 한 3월 13일까지 이재명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YTN에서 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과 방송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김형주 전 의원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호남의 원로들이 어떤 얘기를 사석에서 꺼내냐 하면은 이재명 항소심 결과가 어떨 것 같느냐, 옆에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답하는 많은 사람들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 대선 출마 자격 박탈형,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오지 않았습니까? 1심 판결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뒤집힐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대부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걸 들은 호남 원로들이, 민주당 원로들이 그렇다면 후보를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항소심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을 가지고 어떻게 대선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 그때 가서 막 뭐 하려고 그러면 이미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어버버버 하다가 그냥 대선판 흘러가고 이재명이 그대로 출마했다가 나가서 떨어지면은 이게 무슨 낭패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천재일우의 기회가 다가왔는데 이걸 그대로 놓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재명 항소심이 1심과 똑같은 결과가 예상된다면 지금부터 은밀하게 그리고 또 치밀하게 후보 교체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민주당의 호남 원로들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칼럼이 하나 나왔는데요.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양상훈 칼럼.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 하는 건데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썼네요. 생각이 많이 치우치지 않는 분들에게서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60%를 넘는다. 그런데 이재명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35% 안팎, 이른바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서울에서는 20%대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건데 근데 그 밑에 보면요. 그 밑에 문단 그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호남에서 정권 교체율과 이재명 대표 지지율 차이는 30% 안팎으로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 30%가 거의 모두 자신의 표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70%라면은 이재명의 개인 대선 주자 지지율은 그거보다 한 30% 낮게 나온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은 그 30% 격차, 그게 대선이 되면 결국 자기에게 다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그런 여론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헌거는 가고
새 것이 좀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제 이제 체포되고 그 이후 사법적인 이제 심사를 받지 않겠느냐. 윤석열의 시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비극적으로 끝나간다. 그러면 윤석열의 정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정치도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하면요, 사람이 너무 잔인하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거의 제로다.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등등 해서요. 이재명이 이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은 윤 대통령 이상의 그 강권 포갑 통치를 하지 않겠느냐. 한국의 대통령제가 이 대통령 1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총통제로 변질되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요. 파출소를 피했는데 경찰서를 만나지 않을까. 이게요. 민주당 계열의 지금 새로운 미래 이낙연 그 전 총리 그쪽이 만든 신당인데 거기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전병헌 대표, 이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도 지냈던 인사죠. 이분이 어떤 식의 비유를 하냐면은 파출소 피했더니 경찰서 만난다. 그러니까 윤석열 피했더니 이제 이재명 만난다. 그런 식의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이런 낡은 정치는 이참에 끝장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근데 감독님 얼마 전에 그 데일리한 그 여론조사에서 절대 뽑고 싶지 않은 후보 그게 나왔잖아요. 이재명이 압도적이에요. 38%. 38%. 절대 찍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홍준표 17%.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은 뭐 한 10 정도, 10 안팎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 이거는 정말이지 장난이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요, 이 호남에서도 지금의 이재명의 이 지지율에 대해서 심상치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게 보는 것 같아요. 이 고검장 출신으로 현재 광주 지역구인 양부남 의원이요. 얼마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개인 지지율이 호남에서 당 지지율보다 한참 밑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 반전이 필요하다. 알고 보면 나도 부드러운 남자예요. 알부남 이미지로만 변신해야 된다 그런 건데 저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형수 욕설부터 시작해갖고 김문기 씨, 그 진짜 장례식 날 말이죠. 자기 와이프하고 크리스마스 캐롤 찍는다고 뭐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그 웃으면서 춤추고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뭐 등등 해서요. 지금 뭐 겉에 분칠해갖고 뭐 알부남 알고 보면 나도 부드러운 남자 그거 해봤자 속을 국민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열광적인 지지자 개딸을 비롯해서 이게 한 30% 기본 미천이 있다면은 이제 확장성이 없다. 확장성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뭐 뉴스완에 말이죠. 팬덤도 안티도 1이다. 호남 중도층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다. 박스권에 정체돼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닥친 현실이다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어 왔습니다. 기존에 있어 왔는데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맡은 형사 6부 3월 13일까지는 새로운 사건을 거기다 배당하지 마라. 이런 중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중대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다면은 3월 13일 전에는 이제 항소심 이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근데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입니다. 23일에 그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그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예, 3명의 이제 부장판사가 대등 재판부를 하는데요. 그날요. 기일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전에 유창훈 판사처럼 2주에 한 번 하고 그것도 또 뭐 사정 있으면 빼먹고 그런 게 아니고 일주에 2번 정도가 잡힌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3월 13일 전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인 신청. 왜냐하면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이 재판을 끌기 위해서는 증인 신청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1심에서 워낙 100명 가까운 증인들이 법정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신청하고 자시고 할 증인조차도 지금 거의 말라버렸다. 근데 1심에 나왔던 증인이 2심에 못 나오는 건 아니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예,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입증이 돼야지만 재판부에서 1심에 나왔던 증인이지만 요번에 또 한 번 더 나와야 되겠네요 하면서 허용을 해준다는데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증인 신청을 이재명 측에서는 여러 명 하겠지만 아마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주는가. 그다음에 이 기일을 일주일의 재판을 한 2번 정도 잡는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를 그 변호인들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재명이 변호인 4명을 선임을 했는데 그중에 2명이 못하겠다 하면서 빠져버렸어요. 사임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어제부로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은 완전히 뭐 그 매듭이 지어지고 정리된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되는 수순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진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윤도 싫고 이도 싫다 이런 그 유권자들이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수. 저는 이른바 중도 무당층의 유권자들, 그다음에 심지어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재명 저런 게 무슨 진보냐, 개딸 전체주의 이런 게 어떻게 진보의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합리적인 진보 이런 사람들은요. 이재명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진짜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 다 채우지도 못하고 3년도 안 돼갖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게 이재명의 이런 개인 리스크 때문에 이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요, 뭐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다음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른바 신삼김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의 다크호스가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재명의 철옹성이 작년 4월 총선에서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하면서 아주 탄탄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탄탄하게 보였던 철옹성이 어찌 보면 하나의 구멍이 뚫리면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재명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여하튼 3월 13일 전에 이재명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요. 민주당은 두 쪽으로 쫙 쪼개질 겁니다. 그래도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는 파와 안 된다. 이 후보 교체해서 제대로 해갖고 이기는 후보 내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까지는요. 국민의힘 쪽이 분열을 했습니다. 이른바 윤한 갈등 등등 뭐 하면서요. 친윤과 친한 간에 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소추를 놓고요. 엄청난 대립 갈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런 상처는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좀 아물고요.
오히려 이재명 항소심 결과 이후에 이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이 민주당 내에 엄청난 분열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 향후 펼쳐질 정국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에게 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이 이재명의 항소심이 차기 구도와 관련해서는 더 큰 비중을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